외치며 동두천의 성장 발판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교육이 미래다라는 믿음으로 동두천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꿈이룸 동아리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동두천형 무상교복 사업은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년차에는 복지, 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준공하고 수요산 관광인프라 확대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교육부 주간 공모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공식 지정돼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전 시민의 영원이었던 GTX 신호선의 동두천 연장이 정부 계획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서울 도심 및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교통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출범 3년차에는 단체와 기업의 연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격 세미나실을 구축하고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숲을 조망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트리탑 데크로드를 설치해 이용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어울림 센터를 개관해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관내 산재에 있던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출범해 전문적인 책임 경영 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방치된 외인 아파트 부지에 조성된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는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원도심을 문화와 예술, 소통이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4년차의 성과입니다. 생활 공유놀이센터 건립 사업으로 원도심 내 공가, 회가를 일제 정비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과 군 장병 휴게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더불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께 약속드렸던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임기 내 완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및 인근시군과 정책 공조를 통해 경원선 구간 내 셔틀열차 운행 증편 약정을 체결해 지하철 1호선 배차 간격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며 올해 말 준공인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해 동두천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성과보고를 마치고 이제부터 민선 9기 새롭게 수립된 시정 비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장기적 핵심 가치와 미래 발전 목표인 시정 비전은 매일 활기찬 도시 동두천입니다. 이는 2025년 동두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시 도출된 결과로 미군 공유지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때까지 도시 기능을 유지, 회복해 나가며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 구호는 민선 8기와 같이 동두천이 새롭게 시민의 힘나게를 이어 사용합니다. 시 전역에 설치된 상징물 교체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동두천 시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방침입니다. 시정 방침은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간결한 메시지로 재편하고 각 방침이 일관된 기조 속에서 기승전결을 이루도록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시정 방침인 균형 발전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온 오랜 희생을 공정하게 보상받는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균형 발전 도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교통 혁신입니다. 대중교통과 차량 이동 모두 편리한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내 곳곳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사통 발달의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력입니다. 안보위생 보상과 향상된 교통 접근성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지 활성화로 연결해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행복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시정 방침을 순조롭게 달성해 교육, 복지, 환경 등 모든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이 즐거운 여가, 문화의 도시 동두천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정 비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인 민선 9기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은 총 130개로 지난 4년과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께서 요청하신 사안들을 모두 공약에 담았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사업의 기틀을 다지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내용들도 시민들께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셨기에
진행 중인 사업도 공약에 담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는 자체 공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약별 추진 사항과 이행률, 투자 계획, 재정 현황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타시구는 수천만 원의 용역비와 연간 유지비를 지출해 공약 및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두천시는 박성용 정보계획팀장이 비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셨습니다. 민선 9기의 출범부터 적극 행정을 펼친 박성용 팀장님께서 기자님들 좌측에 앉아 계신데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 사업별 추진 단계와 진행률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의 공약 이행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과의 약속을 더욱 책임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분야별 공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 공약 위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민선 9기 공약 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민선 8기 4년차에 동두천 중앙역 노주거지 정비사업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제 민선 9기에서는 선정된 공모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도시를 재생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미군 공여지 반환 및 피해 보상 추진, 캠프 모빌 자녀부지 조기 반환, 중앙동과 보산동 일원의 도시 정비 사업,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 지원 등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원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먼저 평화로 가로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된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송내 복합 주차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1호선 배차 간격 단축, 고속도로 및 도로망 확충 등 광역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공영 주차장 확대와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어린이 통학 환경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해 시민이 더욱 빠르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 관광 분야입니다. 동두천 소리이웃마당 조성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공약입니다. 공연장과 전시실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시민 문화 향유의 중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36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누구나 풍요로운 문화, 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활기찬 동두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관광 인프라는 민선 9기 출범 첫 해 신속히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었던 구 브랜드 타운 건물이 올해 10월 SBS와 협업으로 소요산의 핵심 관광 거점으로 재탄생합니다. 또한 왕관계곡 숲길 조성 사업 또한 올해 중으로 완료돼 도보 이동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소요산 관광 인프라 확대 개발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문화와 관광이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폴리텍대학 동두천 교육원을 건립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과 재직자, 신중년까지 아우르는 직업교육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학 입시 접경 지역 특별전형 신설, 글로벌 인재 양성, 언어 및 영어 교육 지원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군인, 군무원 가족 교육 지원, 장애 아동 특수교육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교육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행정 분야에서는 AI, 스마트 CCTV 기반 치안 시스템을 확대해 지능형 영상 분석과 스마트 관제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과 신속한 상황 대응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 운영해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행정으로 지역 현안을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조정위원회 운영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확대, 재난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현대화와 무료급식 주 5일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복지환경 조성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스마트 경로당 운영, 출산, 양육, 보육 지원 확대, 돌봄 체계 강화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을 이끄는 첨단 산업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기 분양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방산기업과 연간산업을 집적화하고 동두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미래산업 기반의 구축,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머무는 산업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 고도화와 청년 구직비용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 및 재취업 지원을 통해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 완료 등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선 8기 4년은 동두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민선 9기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완성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 위에서 시민과 함께 더 큰 동두천을 만들겠습니다. 매일 활기찬 도시 동두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 정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민선 9기 첫을 시작하는 언론 브리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내게 동천시장 박형덕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민선 9기 출범했다는 시선 방향을 공유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민선 8기는 역대 최대 국도비를 확보하고 동두천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위한 추송을 다진 기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평화로 치료를 정비사업과 성명의 직결제 해소를 위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확정지었고 수요산 불법 노동을 처벌을 통해 수요산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 공공 임대주택 사업 추진은 물론 전철 1호선 대차간격 단축 운행 등 지역의 핵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호시 달려왔습니다. 이번 민선 9기는 그동안 쌓은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동두천의 주요 비전들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완성의 시기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4년 동안 오직 시민 행복과 동두천의 성공적인 미래만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완성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GTX 신호선의 조기 착공으로
4통팔달의 교통혁신 도시를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상당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명품 교육과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로 시민 행복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두천의 새로운 미래를 완성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천시 공직장 모두는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오직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가가 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고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잠시 자리 정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언론인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줄 언론인 먼저 해서 이후 뒤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뉴스의 이상현 기자입니다. 네네. 시장님께서는 민선국이 핵심 공약으로 130개 사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올해 가장 먼저 성과를 내겠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세 분의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죠. 네. 다음은 경원일보 한민호. 예.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재선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뵈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 선거 기간에 약간 이제 불거졌던 거하고 그동안 계속 동두천시 현안이었던 건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 그때 6.3 지방선거 출마했던 양주, 의정부, 동두천까지 포함해서 의향동 통합을 추진한다고 메인 공약으로 양주에서 이제 내걸고 동두천 이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그때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서 이제 잠깐 이제 빠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향동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그게 아무래도 유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시장님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게 선거 당선되셨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양주에서 추진하던 광역화장장이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동천도 이제 양주에서 하는 걸로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이제 연천도 이제 추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현실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광역화장장에 대해서 이제 행정을 진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 두 가지를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리아뉴스 정명달 본부장입니다. 우선 재선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슬로건이 참 마음에 드는 게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4대 시정 방침이라든지 그의 비전 이렇게 제시를 하셨고요. 시민을 힘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주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와 그리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 문화, 레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동천시에 구비가 될 때 시민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살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늘 이 언급하신
이런 주요 공약들 130여 개의 공약들을 보면 이 공약들이 실행이 된다면 직주락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하신 것 외에 추가로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동두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실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교육이 직주락을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적인 부분에서 시와 교육지원청 간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협업 내지는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민선 부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곁들여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좀 하고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우리 한문호 교원일보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의왕동 통합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왕동 통합에 관련해서는 우리 동천시가 과거에 세 번에 걸쳐서 의왕동 통합을 의정부하고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주와 동두천 통합을 위해서 과거 임사진 국회의원 계실 때 진행을 했을 때 우리 동두천이 통합에 적극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또 한 번은 2010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당시 규모는 의정부 시장 그리고 양주의 현삼식 시장 우리 동천시 오수장 시장 당시에 진행을 했을 때 의정부 양주는 적극적이었고 동두천은 오수장 시장님께서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 동천시에 대한 그런 혜택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이견이 맞지 않아서 시장은 반대를 했지만 당시 동천시 의회는 통합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의정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서 이제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 2014년도에 민간 단체에 의해서 또 통합론이 추진이 되다가 당시에는 창원, 마산, 아마 그 진주, 진해죠 진해. 상계시 통합이 됐을 때 문제점을 우리 동천시에서 당시에 사회단체장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보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 우리 동천시는 변방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 시민들의 그런 다중적인 의견에 의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사실 이번에 좀 그 선거 기간 내에 제가 4월 22일 날 업무를 중지하고 22일 오후부터 선거 후보 등록으로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게 공식적으로 저한테 협의 온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의 일부 추진하는 분이 저한테 지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 후보로서 대표성으로 가서 대표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통합을 하려면 일단 우리 시가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 또 반대를 했을 땐 반대를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시민단체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론이 제기돼야 되는데, 의정부 양주는 아마 두 시장 후보가 아마 그런 그 만남을 통해서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을 하는 그런 아마 서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부 시민단체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 논의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상계시 통합론이 다시 의정부 양주가 재개됐을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토론회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장의 의견만 낸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했고 진행을 했지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장 개인의 의견을 동천시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논의가 다시 부상한다면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집행부 그리고 통합이 됐을 때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점이 뭐고 혜택을 받을 게 뭐 있는 거고가 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우리 시의 통합론에 대해서 그런 게 왔을 때 그때 우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저는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통합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개인 의견을 시 전체 의견을 피력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광역 화장장 무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양주시가 광역 화장장이가 무산이 돼서 우리 동천 양주 의정부 둘이 촌이 같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선거가 끝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연천군에서 우리 동천시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는 아직 얘기가 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당시 연천 양주하고 했을 때 저희가 부담금이 105억인데 연천하고 했을 때는 다른 시군하고 아직 협업 체계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천 양주 했을 때는 저희 비용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천이 진행하는 부분에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의 그 효율적 측면을 봤을 때 다른 시군을 더 많이 협업을 통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고 동천시가 사망률 또 인구 비례 또 어르신 또 비율을 다 따져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광역 화장장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천시가 그걸 설치하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천이 무산이 됐을 때 저희는 우리 동천시만을 위한 광역 화장장 계획은 원래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광역 화장장이 남부에 이천도 만들어지고 여주도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하루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천군이 첫 저희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진행하는 연천군이 다른 시군과 협업을 해서 했을 때 우리 시가 예산이 비용 추이를 잘 계산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협조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 민생 8기 핵심 공약이 1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130개 사업이 이제 앞으로 4년간 동두천을 변화시키고 이 공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을 때 동천은 반드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다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반드시 이것이 진행이 되려면 인구 유출을 최대한막고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려면은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 거리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선 8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게 지금 우선 진행되는 게 소유산 확대 개발 사업이 이미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6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지금 관광 거점 센터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 축산물 타운이 올 10월에 개장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동두천시에 많은 홍보가 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선 또 진행되고 또 국가산단이 지금 올 6월에서 지금 지하 도로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6월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8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가산단을 준공하기 전에 지금 선분양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어제도 업체가 지금 입주 의사를 또 표명을 했고 해서 입주가 아마 분양이 아마 곧 빨리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분양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1차가 현재 국가산단 30만 평에 지금 10만 평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금 토공 시설이 다 완료가 됐고 이제 분양만 남아 있는데 지금 분양은 지금 발빠르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13개 업체가 또 분양 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분양이 완료가 됐을 때는 아마 기업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는 다승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자리 그래서 우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것이 교육이 살아야 동천이 산다는 교육에 대한 많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동천시만을 위한 훈련 동아리 해외 방문 및 또 교복 한 번 더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학교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시설이 많이 변하고 학교에 많은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이제 역으로 전화보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학교 교장 그리고 교감, 형교사 또 교무부장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회 이런 분들과 유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그런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초, 중, 고 우리 대학교까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들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금 미리미리 필요하다 보면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대고의 답변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주말 보충 답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분들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슬로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슬로건을 한번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적 소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 제가 이제 재선을 한 거는 아마 지금까지 진행하는 사업을 마무리시켜달라는 시민들의 그런 표현을 투표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천을 새롭게 시민이 힘나게 구호는 그대로 하면서 그러려면 시민들이 힘나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장이나 주거, 시민의 즐기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스포츠, 문화, 예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천시가 과거에는 갈 곳이 없고 볼 곳이 없고 즐길 곳이 없고 또 아이들이 대부분 갈 곳이 없어서 외부를 간다든지 비행 청소년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선 8개는 지금 많은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복합 커뮤니티센터 내에는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청년 문화센터도 만들고 또 청년들이 학생들이 즐기는 많은 그런 문화 공간을 또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들이 지금 오리배 도서관뿐만 아니라 미디어 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예술센터 이런 곳에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위한 그리고 어르신들 위한 여가 시설 지금 또 수영장이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를 좀 많이 구축해서 굳이 외부에 나가지 않아도 동두천에서 머물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휴양림대에는 아까도 만든 트리타 테크놀로지나 치유센터, 림스파 그리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세미나하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2027년도에 전국 지점이 경기도에서 펼쳐지는데 저희가 4개 종목을 유치해서 아마 많은 또 지역인들이 아마 동두천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아마 동두천에서 아마 숙박을 하고 아마 관광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많이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잘 진행을 해서 우리 동천시가 소유산 확대 개발 사업이 함께 주목이 된다면 아마 100만 관객이 찾아오는 그런 동천이 곧 꿈이 현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감사합니다. 네, 또 예. 저 KBS 선재희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시장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두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제 추진된 건데 중앙 정부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게 뭐 할 말이나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다른 건 또 하실 분?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라방송 이재훈 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민선 8기 때 교육 사업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교육특구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혁신 선도 지역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선 8기 때 교육 사업에 많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이 교육특구 시범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얻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시범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8기 때 시작하셨던 교육 사업을 9기 때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다면 11호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다른 방안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네. 시장님 지금 시간이 좀 오래된 관계로 또 복합적으로 시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여기까지 질의를 받고 답변하시고 아니, 한 번 더. 한 번 더 하실까요? 네, 동두천의 중앙신문 오기철 기자입니다. 동두천의 이 중요한 현황 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전선이 지중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 보도에도 나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2차, 3차 이게 확대 개발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전선이 지중화되지 않고 그 외부로 나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또는 LH나 한전하고 그게 협의가 됐었는지 이 내용이 결제 라인이 어디까지 가가지고 이런 사안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을 우리 KBS 현재 기자 읽고 오셨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산단은 2014년도 미군이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하려고 약속을 했다가 2014년 10월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고조되면서 김정은이가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서 국가의 이기감이 조성이 되면서 그것을 격추할 수 있는 부대 219 포병여단을 잔류한다고 해서 우리 동천시가 캠프 KC 호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제 42%가 다 반환된다고 해서 상당히 큰 희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잔류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중앙정부 및 또 부처를 항의 방문하면서 국가가 내는 것이 국가산단 10만 평입니다. 10만 평. 사실 그 당시에 10만 평을 덜컥 받은 우리 동천시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국가산단 부지는 손학규 지사 했을 때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500만 평 자유도시를 평화도시를 만든다고 제의를 했을 때 LH가 사업성이 없다고 반대를 했고 양주가 변방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을 때 우리 동천만 지역인 150만 평이라도 개발해달라고